요한 씨 주위에서 요한 씨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근면성실하다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혼자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생활비와 등록비를 저 혼자 다 감당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꾸준히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 수업과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바쁘게 늘 지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근면성실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 현재는 학교에서 근로하고 있는데 지금 약 2년 동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죠? 지금은 장학복지팀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장학 관련된 소식을 전하거나 그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어그로 포인트가 끌렸죠.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질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지금 장학복지팀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 이걸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배우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배운 가치, 그리고 이거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사실 요 두 번째를 질문할 가능성이 더 커요. 민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민원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런 거 묻기 좋습니다. 나였으면은 일부러 지금 민원이란 키워드를 던져놓고 나한테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받아치려고 이렇게 밑밥 가는 거고, 준비가 안 된 거라면 조금 이 민원이란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격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걸 하면서? 아무래도 전화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씩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요? 컴플레인을 하면? 자,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경청과 역지사지예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뻔한 거 있잖아, 경청과 역지사지 같은 거 말고 되게 구체적으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이 민원이란 걸 계속 받다 보니까 민원이 일정한 패턴이 있고, 뭐 요일마다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 달마다 발생하는 민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민원들의 사례집을 미리 정리해 놓고 해당 요일이나 해당 월이 됐을 때 그 민원 사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숙지하고 최신 이슈를 팔로우업 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법을 짜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또 그냥 듣기 좋은 경청, 역지사지 이런 거 하면은 호소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면접관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뭐 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일단 가장 먼저는 네. 그들의 말을 모두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이는 제가 먼저 한 카드 회사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은 저의 의견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네. 만약에 제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네. 담당 선생님께 전화를 연결을 해주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은 꼬리 질문할 게 많아요. 경청, 역지사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좀 극단적으로 가서 시각장애인이 오셨어요, 청각장애인이 오셨어요,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소통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요. 자기 주장만 계속 하시는 민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무조건 상사한테 그냥 올려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으니까 방법에 어그로가 안 꽂히고, 경청이나 역지사지를 강조했으니까 이쪽에 꽂히는데, 이게 된다라는 전제에서는 되게 듣기 좋은 말인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안 되는 경우에서는 답이 없는 거야. 나는 경청, 역지사지밖에 생각을 안 해봤어. 이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를 나한테 줘버리니까 뭐 나한테 전략도 없어. 그럼 말려버리는 거야. 여기서 공격당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이건 지금 봐준 거예요. 아무래도 수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한 아르바이트는 새벽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고 물었는데, 아마 질문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일 같은 거 할 때 뭐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거, 아니면 업무를 빠르게 숙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학업을 묻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들어주네. 6시에 일어나야 해서 6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고 바로 9시 1교시 수업을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구들과 밤에 어울리기보다는 일찍 잠에 청하고 일을 갔었습니다. 혹시 그 아르바이트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건 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뭐 시간 관리나 뭐 체력 관리를 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해.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힘든 일을 물어봤잖아. 이게 힘들었다는 거지. 난 이런 걸 못했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특히 체력 같은 거. 체력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면은 진짜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체력이 약하다, 어디가 아프다, 몸이 좀 안 좋다, 정신적으로 좀 나약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나이브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질문.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군대 가면은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아픈데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와, 몸이 아픈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도와주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감성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걔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1인분을 못해, 아프니까. 근데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걔가 한 명 더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숟가락 하나 더 찾아서 놔야 되고 밥을 한 숟가락 더 풀어야 돼. 그러니까 1인분을 못하는 애가 있으면 내가 걔 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되게 민폐예요. 말이 좀 심해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의 관점에서는요, 무조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도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괜히 있어가지고 제 것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인 마인드를 갖지 마세요. 아프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하나도 안 먹힙니다. 네가 언제 아플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프면 취업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걸리지 말라는 거야. 면접장에서 면접관한테. 나는 이걸 강조하는 거야. 네가 뭐 아파가지고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걸로 막 되게 감동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닭강정 아르바이트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 얘기를 잠깐 물어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혼자 근로하는 시간이 지금 한 3시간 정도 됐던 거죠? 네. 네, 3시간 동안 자기가 완판하겠다는 목표를 열심히 했다. 고객을 주목시키고 조절하면서 가격 내고를 하면서 판매를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하우가 있어요? 지하에서 마트 옆에 팝업 스토어로 운영되는 네. 매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큰 소리를 고객의 이목을 주목시켜야 됐습니다. 네. 또한 상품의 장점을 살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손님께서 그냥 가려고 하시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여 최대한 많이 팔려고 하였습니다.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네. 여기 마감 세일 닭강정입니다. 여러분, 한 판에 2만 원, 2만 원입니다. 원래 3만 원에 팔았던 거 2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구경하세요. 주위에서 성실한 뭐 이런 거를 종종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해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시키는 경우는 많이 없고, 주로 뭘 시키냐면, 이직하시는 분들한테, 야, 만약에 네가 이직 성공했어. 근데 내일 네가 회사 가서 팀장한테 이제 나 이직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 돼. 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할래? 요런 상황극은 많이 시켜요. 근데 요런 거는 잘 안 시켜.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의도는 뭐냐면, 저게 진짠지 아닌지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습을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더라고요. 아르바이트 경험을 책임감 있게 많이 열심히 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